이게 무대 자체가 다 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5대6, 25개국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직원들이에요.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만큼 아주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회사 안에. 다른 나라 국기들이 다 걸려 있었지만 태극기는 안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온 며칠 뒤에 바로 태극기를 걸어주셨어요. 이렇게 접힌 자국 그대로 이렇게 딱 펴서 걸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접힌 자국이 쫙쫙 펴질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 서큐 솔레 5쇼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는 홍연진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서커스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운동선수였어요. 저희 엄마가 TV에서 그 당시는 수중발레라 불리던 아티스틱 스위밍 나오는 걸 보고 저를 선수로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게 전 4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고 7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3학년에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어요. 그래서 방학마다 합숙을 들어가는데,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면 친구들은 가족들과 방학 기간 여행도 가고 즐거웠던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부러웠었어요. 합숙을 들어가면 몇 주 동안 합숙을 들어가는데 달력을 그려놓고 거기다 새벽 운동 끝나고 X, 오후 운동 끝나고 X,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집에 가려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운동을 해서 드디어 2003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합격했어요. 2003년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을 출전하고, 그리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테네 올림픽에서 저희가 결승까지 가진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몇 년간 선수촌에서 살면서 하는 훈련은 매번 한계를 느낄 만큼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루에 물속에서 8시간, 9시간 있는 거는 기본이고, 저희가 체중이 늘면 물속에서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이랑 감독님들은 선수들의 체중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셨었어요. 오전 오후로 체중을 재면서 100g이라도 찌면 외출도 못 나가고 저녁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오죽하면 저희가 숨겨놓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걸려서 단체 기합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큰 무대를 섰을 때 희열감은 정말 엄청나죠.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도 있고, 큰 무대에 서면서 저는 운동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도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됐고요. 중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전 제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참 뿌듯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근데 운동도 은퇴하고 대학도 졸업하면서 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던 아티스틱 스위밍은 실업팀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졸업을 하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잘하는 이 운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코치를 하면서 후배 양성에 힘을 쓸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은퇴를 하기엔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바쳐서 투자했던 종목인데 운동선수로서 제대로 빛도 발하지 못하고 은퇴를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이 종목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처지에 있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후배들이랑 같이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공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쿠아엔젤스라는 이름도 짓고 풀파티나 기업 행사 같은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셉의 작품도 만들고. 근데 다들 대학생의 어린 나이다 보니까 현실의 벽은 참 높더라고요. 무대 의상을 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냥 해외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어렴풋이 어려서부터 서큐 솔레 5쇼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들이 물 위를 다니고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무대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워터쇼이며 많은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정보를 듣고는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서큐 솔레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서큐 솔레이에서 일하는 아티스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조언을 얻기도 참 힘들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작정 태양의 서커스 서큐 솔레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지원서는 그냥 데모 비디오. 그래서 제가 물 밖에서 지상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 속에서는 오쇼에서 원하는 그런 동작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건만 되면은 학교 체육관, 수영장,
후배들이 운동하는 수영장 가서 그냥 카메라 들이밀면서 나 좀 찍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영상들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편집해갖고 영상을 보냈죠. 그리고 보내놓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마음에 저는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미국 여행을 오면서 오쇼를 드디어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연 보러 라스베가스 올 때도 뭐 수영복, 코마개, 물안경 다 챙겨왔었어요. 혹시 관계자를 만나면 오디션 볼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근데 뭐 관계자를 만나거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아직도 오쇼를 처음 봤을 때 어디에 앉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니까 더 간절해졌죠. 이제 난 여기 꼭 와야겠다. 그렇게 간절해진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보내놓고 8개월 정도 뒤에 서큐 두 솔레 본사가 있는 몬트리올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오쇼에 네가 당장 들어갈 거야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몬트리올에서 트레이닝이 있는데 너를 초청하고 싶다.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저는 당장 뭐 오쇼에서 일한다는 상상만 가지고 몬트리올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일본 아티스트와 처음 받은 훈련은 수영장 한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네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네 몸으로 표현해봐.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주입식 교육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던 그런 사람이 제가 뭔가 창의적으로 해내기가 너무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나서 라스베가스에서 급하게 아티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일본 아티스트와 저랑 둘이서 거기서 오디션을 보고 제가 먼저 라스베가스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막 일주일 만에 바로 공연 투입이 됐죠. 그렇게 제가 14년 전에 첫 한국인으로서 서큐 두 솔레일 단원에 입단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도대체 오쇼가 뭔데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영상 보고 가실게요. 지금 이 공연이 오픈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25년이 됐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대 자체가 다 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대 바닥이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아시는 스테이지가 되고 다시 무대가 내려가면 정말 풀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시스템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상설 무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몇 명의 아티스트들은 더 26년 전 크리에이션부터 함께해서 25년 동안 무대에 서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서큐 두 솔레라는 회사는 198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기랄리 베르트라는 분이 길거리 서커스를 하면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서커스로 되게 획기적인 서커스가 회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0개가 넘는 레퍼토리의 공연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설 공연이나 투어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가끔 가더라고요, 투어 공연이. 그래서 올해 말에도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중 6개의 상설 공연이 라스베가스에 있고 그중 하나가 오쇼예요. 오는 불어로 오가 스펠링은 다르지만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들리는 그대로 알파벳 O라고 해서 오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물쇼인 거죠, 그냥. 그리고 오쇼는 한 번 공연에 무대에 75명에서 80명 정도의 아티스트가 올라가세요. 그리고 무대 뒤에서 안 보이는 분들은 테크니션들은 한 130명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5대6 25개국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직원들이에요.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만큼 아주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국어를 사용하시는 아티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영어도 완벽하지도 않고 한국어도 점점 까먹어가는 영계국어를 하는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물론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았었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회사 안에. 어떻게든 그냥 영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뭐 코칭하다가 아티스트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스펠링이 뭐라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막 물어봐요. 그게 뭐 너무 서슴없이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문화가 저희 안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늘었어요, 영어는. 제가 처음 오쇼에 14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트레이닝룸에 다른 나라 국기들이 다 걸려 있었지만 태극기는 안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온 며칠 뒤에 바로 태극기를 걸어주셨어요. 네. 배송 왔을 때 이렇게 접힌 자국 그대로 이렇게 딱 펴서 걸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접힌 자국이 쫙쫙 펴질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4년째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서고 있고 지금은 2년 전부터는 아티스트 코치로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속한 오쇼 안에서는 아티스틱 스위밍 팀을 나아지 팀이라고 불러요. 나아지는 불어로 스위미란 뜻이에요. 나아지 팀의 코치로서 무대에도 서지만 새로운 아티스트를 선발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선발된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트레이닝도 제가 시키고 그리고 매일 밤 공연에 올라가는 라인업도 제가 다 짜고요. 그리고 공연의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 공연 비디오를 보면서 팀원들을 또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매일 밤 무대에 서고요. 그래서 14년 만에 정말 오쇼에서 아주 많은 일을 맡게 됐어요. 저는 제가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이 무언가로 이렇게 매번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하거든요. 하루에 2번, 그리고 일주일에 10번, 1년이면 485번 정도의 공연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것을 반복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코치로서 처음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들 훈련할 때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아티스트가 되었는지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매일 밤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설 때는 내가 처음 오쇼를 봤을 때의 기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연이 저한테는 몇천 번째의 공연일 수 있겠지만 어떤 관객한테는 생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매 공연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오쇼로 온다고 했을 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되게 시기 질투하는 선후배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얻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 아바타나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과 함께 오쇼 극장에서 영화 작업을 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곡가 한스 지머님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그냥 운동선수에서 서커스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그리고 아티스트 코치가 되기까지 뭔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남들이 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만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쫓아 남들이 가지 않은 길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